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연세대 수리논술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수리논술을 어떻게 접근해 나갈 수 있는지 논제 접근법에 대하여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 해설 강의가 아니고 실제 논술고사에서 논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검은색 펜만 사용하여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해결 전략 수립 단계와 개요 작성 단계 위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기출문제 및 모범 답안은 대학 입학처 사이트 링크를 영상 설명에 걸어 놓을 테니 영상을 보시기 전에 기출문제를 반드시 살펴보시기를 권하고요. 영상을 본 직후에는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이나 채점 기준 등을 참고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문제를 푸는 것 자체보다는 제가 어떻게 논제와 제시문으로부터 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어떻게 개요를 작성하며 어떻게 답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지 보시면서 저의 사고 과정을 잘 관찰하시기를 권합니다. 처음부터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모방하면서 노력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채점 기준이나 모범 답안은 대학 입학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올려놓은 수리논술 잘하는 법 1, 2 이 두 가지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기출문제는 2020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기출문제입니다. 출처는 2020 연세대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입니다.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테니 반드시 영상을 보시기 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논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3번 논제는 기하 과목에 있는 벡터 단원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하를 출제하지 않는 대학교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굳이 이 문제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세대를 준비하신다면 기하가 출제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3번 논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논제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과 달리 제시문이 나와 있죠. 제시문이 나와 있는 경우에도 제가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에서 논제를 먼저 읽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논제를 읽으면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시문을 보면서 이 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 위치 벡터, 이 A 벡터의 종점이 이루는 도형. 도형을 나타내라는 얘기는 결국엔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종점을 우리가 A라고 두면 이 위치 벡터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위치 벡터는 일반적으로 시점을 원점으로 두죠. 그랬을 때 여기서 명제 P1을 만족시키는 거니까 P1만 봐주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좌표 평면에서 벡터 A에 대한 다음에 두 명제 P1, P2가 있다. 요 조건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B 벡터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이렇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V 벡터다라고 돼 있으니까 마치 논리적인 순서가 A 벡터란 B 벡터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러한 V 벡터가 있냐 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는 A 벡터 그 다음에 V 벡터를 생각하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B 벡터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 논리적인 순서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P1에 나와 있는 부등식 중에서 요 부등식, 즉 이 부등식은 무조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왜냐면은 여기 V 벡터 대신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대입해 봐요. 이거 여러분이 제곱해 보셔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벡터 버전의 삼각부등식이죠.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A 벡터랑 V 벡터를 먼저 생각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B 벡터를 소거해서 A 벡터랑 V 벡터로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서 V벡터에 대해서 C,0이다 라고 성분으로 표현해 줬기 때문에 2C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물론 C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된다라는 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C가 양의 실수라는 보장이 없으면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이거를 보고 도형의 방정식을 생각하라는 얘기랑 사실 같은 얘기인 겁니다. 사실 이거를 그냥 전개를 하셔도 되는데요. 전개를 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OA 벡터를 x, y 이렇게 놓고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전개하셔도 답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부등식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부등식 대신에 이렇게 등호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하 교과서에서 배웠던 2차 곡선 중에 하나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거의 의미랑 이거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좌표평면에서 원점과 C,0을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V벡터의 종점, 즉 C,0을 점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얘기는 선분 OA의 길이가 되는 거고 요 얘기는 선분 VA의 길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개 합이 길이가 EC가 된다는 얘기죠. 얘는 지금 상수죠. 그리고 점 O와 점 V는 고정된 점입니다. 즉 이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EC로 일정한 점들의 바로 점 A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타원이 되겠죠. 즉 두 점을 초점으로 하고 장축의 길이가 EC인 그러한 타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지금 이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었죠.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타원의 경계랑 내부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도형이 되겠죠.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시간이 된다면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기보다는 이걸 아예 제곱해서 계산해서 방정식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타원의 정의에 의하여 이렇다라고 타원의 정의를 충분히 설명한다면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 충분히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요는 특별히 많이 쓸 부분이 없겠죠.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3-1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연세대에서 있는 선행학습 영역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시고 거기 나와 있는 모범 답안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라면 요거 제곱하는 계산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냥 이 식 쓴 다음에 우리가 부초점과 장축의 길이 알아내면은 여기 중심이 2분의 c, 0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방정식을 사실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굳이 제곱하지 않고 그냥 계산하면 이거다 해서 방정식을 바로 그냥 구할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더 편한 방법이죠. 자, 이 정도로 3-1은 넘어가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3-1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논제를 읽고 논제의 요구사항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논제를 읽어보시면 명제 P2를 만족시키는 A벡터의 집합을 S라고 할 때 집합 S의 원소가 2가 되도록 하는, 즉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A벡터가 딱 두 개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V벡터의 조건을 M과 N을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이 논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맞춰줘야 됩니다. 내가 V벡터의 조건을 찾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M과 N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시문을 한번 살펴보죠. P2만 보면 되겠죠. 아까와 똑같이 V벡터는 A벡터 더하기 B벡터고 A벡터와 B벡터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은 원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B벡터가 존재한다. 아까와 사고 순서가 똑같습니다. A벡터와 V벡터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B벡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벡터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그러한 B벡터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논리적인 순서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조건도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그러면 A벡터부터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아까처럼 위치 벡터로 생각해 보죠. 즉 A 벡터를 OA 벡터 이렇게 놓고 이 위치 벡터의 종점인 A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m인 원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 위의 점 중에서 어딘가 점 A가 이렇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우리가 V벡터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V벡터도 위치 벡터로 생각해서 OV벡터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점 V가 존재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얘가 A벡터가 되고 얘가 V벡터고 얘가 B벡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B벡터는 아까 조건이 뭐라 그랬냐면은 B벡터의 크기가 n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서 다시 쓰면 이 벡터는 V벡터 빼기 A벡터의 크기니까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점 A는 점 V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n인 그러한 원 위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 V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n인 원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두 원이 만나야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 A가 있어서 그러한 B벡터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교점이 두 개가 존재하게 되죠. 이 상황이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A벡터가 두 개만 존재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다른 교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벡터가 A벡터라면 주어진 어떤 V벡터에 대해서 이런 식의 벡터를 생각해 보시면 이 벡터가 바로 B벡터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P2를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P2를 만족하게 되는 A벡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점 A가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인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지금과 같은 모양이 돼야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모양이 뭐냐? 바로 삼각형 OAV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A 벡터의 크기가 m인데 m이 0이 아니죠. 이 조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점 A랑 점 O가 서로 다른 두 점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B벡터의 크기인 n도 0이 아니기 때문에 점 A와 점 V가 서로 다른 두 점입니다. 그래서 OA가 다르고 AV가 다른 거예요. 따라서 세 점이 동시에 한 점으로 같아지는 상황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는 가능하겠죠. 즉 이렇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m이고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점 A는 이 원 위에 있겠죠. 그리고 그 점 A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직선 OA 위에 이런 식으로 V가 놓이게 되어 있는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점 V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n인 원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두 원이 접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주어진 명제 P2를 만족하게 하는 A벡터가 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점 A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A벡터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두 개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접하는 경우는 이거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겠죠. V가 이렇게 존재해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마찬가지로 접할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은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고려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삼각형 OAV의 세 변의 길이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V 벡터의 크기 이 세 개를 고려해서 어떤 두 개를 더한 것이 나머지 하나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A 벡터의 크기 더하기 V 벡터의 크기는 B 벡터보다 커야겠고 마찬가지로 하나 더하면 B 벡터의 크기 더하기 V 벡터의 크기는
A 벡터의 크기보다 커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M, N, M, N, N, M 이렇게 다 대입해 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무슨 조건이 나오겠습니까? V 벡터의 크기는 M 플러스 N보다 작고 n-n보다 크고 n-n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n이 n보다 더 크니까 얘는 의미가 없고 이것만 써줘도 충분하죠. 따라서 답은 이렇게 된다라고 바로 답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안은 어떻게 쓸 것인가? 개요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우선은 위치 벡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줘야 우리가 설명이 편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에 대한 설명이 먼저 들어가 줘야겠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케이스를 좀 나눠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케이스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직선이 되는 케이스,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활용하는 이 부분을 써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다 해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3-2가 조금 생각하기가 까다로운데 천천히 따라가 보시면은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면은 이 5번 부분 마지막 최종적인 답을 쓰실 때는 이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것까지 언급을 해주시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같이 그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답안을 쓰실 때 그림 그리는 걸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림도 같이 그려주면 여러분들이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답안을 간결하게 빨리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논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예시 답안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하를 출제 범위에 넣는 학교들이 많지 않아서 기하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연세대나 성균관대처럼 기하가 출제 범위에 들어있는 이런 대학교들을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려운 내용인데 따라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